아침 공기가 차가워요. 식당 앞 골목에 먼지가 내려앉았네요. 엄마는 오늘도 빗자루를 들었어요.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그 손길은 멈추질 않아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깨끗해야지. 엄마는 늘 그렇게 말하죠. 나는 계산기를 켜요. 재료비, 가스비, 전기세, 카드 할부금. 숫자들이 줄을 서요. 엄마의 미소는 따뜻한데 세상은 냉정하네요. 엄마 외상은 이제 안 돼요. 미경아, 배고프면 먼저 먹여야지. 엄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속은 바늘 같아요. 나는 장부를 봐요. 빨간 줄이 많아요. 수익은 줄고 외상은 늘어요. 이러다 진짜 문 닫아요. 문 닫기 전까지는 열려 있는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이 참 답답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려요. 손님이 없어요. 의자들이 멍하니 앉아 있어요. 밥 냄새가 허공에 흩어져요. 엄마는 여전히 김치통을 열어요. 양념을 버무르며 콧노래를 흥얼거려요. 그 노래는 오래된 동요 같아요. 엄마,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해요. 가게 문 유리에는 햇살이 반사돼요. 그 속에 내 얼굴이 비치네요. 피곤하고 딱딱하고 어딘가 차가워요. 엄마는 내 옆에서 물을 길어요. 수돗물 소리가 유난히 맑아요. 그 맑음이 미워요. 왜 저렇게 흔들림이 없을까? 왜 저렇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까? 점심시간이 다가와요. 식탁 위에 수저만 가지런히 놓였어요. 손님이 오지 않아요. 엄마는 말없이 국을 끓여요. 나는 시계를 봐요. 분침이 느리게 움직여요. 시간이 멈춘 듯 마음이 무겁네요. 엄마, 요즘 세상은 착하면 손해보는 세상이야. 그래도 착해야 해. 그게 사람이지. 그 말이 내 가슴을 쿡 찌르네요. 착하게 산다는 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 세상이 변했어요. 착함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나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엄마는 그런 세상을 모르는 듯해요. 아니, 모르는 척 하는 걸까?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 끓였어요. 맛 좀 봐요. 또 김치찌개예요? 이게 제일 잘 팔리잖아요. 엄마는 웃어요. 그 웃음이 얇은 종이처럼 흔들려요. 하지만 찢어지진 않아요. 나는 몰래 통장을 열어봐요. 잔액은 겨우 몇만 원이에요. 숨이 턱 막혀요. 이러다 정말 끝이겠구나. 엄마는 여전히 평온해요. 내일도 열 거지요? 그럼요. 문 닫을 때까지는 열어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울어요. 밤이 돼요. 불 꺼진 식당 안에 냄비만 남았어요. 그 안에는 아직 국물이 조금 남아 있어요. 엄마는 덮개를 씌우며 말해요. 혹시 내일 또 배고픈 사람 올지도 모르잖아. 나는 대꾸하지 못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찌르네요.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려요. 그 아래서 엄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요. 나는 계산기를 덮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엔 절대 엄마가 이용당하게 두지 않겠다고요. 착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나는 세상을 막아야겠다고요.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부르는 작은 콧노래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 노래가 나를 괜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엄마, 그만 좀 부르지요. 왜 마음이 시끄러워요? 아니요, 그냥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웃었어요. 그리고 불을 끄며 말했어요.
조용해야 마음소리가 들리거든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음이 울컥했어요. 세상은 숫자로 움직이는데 엄마는 여전히 사람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그토록 멀고 아팠어요. 문이 삐걱 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함께 들어왔네요.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 서 있었어요. 낡은 코트, 해진 신발, 굽은 어깨.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혹시 국밥 한 그릇만 줄 수 있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내일 꼭 드리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외상은 안 돼요. 그 말이 너무 빨리 튀어나왔어요. 엄마가 내 어깨를 살짝 눌렀어요. 앉으세요. 오늘은 그냥 드세요. 그 말이 참 쉽게 나오네요. 노인은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는 따뜻한 밥을 푸고 국을 끓였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식당에 울렸어요. 그 노인이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었을 때 눈을 감았어요. 마치 그 따뜻함을 오래 기억하려는 사람처럼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이 너무 진심 같아서 괜히 화가 났어요. 나는 계산대에 앉아 손가락으로 장부를 두드렸어요. 그 숫자들이 내 속을 후벼 팠어요. 외상 한 번이면 이익이 반토막 나요. 그 노인 한 끼면 우리 하루가 흔들려요. 엄마는 식탁을 닦으며 웃었어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이 약이지. 그 약값은 누가 내요? 내 말이 날카롭게 튀어나왔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노인이 문을 나설 때 작은 절을 했어요. 다음엔 꼭 드릴게요. 그 말이 허공에 흩어졌어요.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 뒷모습을 봤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소리가 터졌어요. 엄마, 이제 그만 좀 해요. 세상이 그런 사람들 이용하는 거 몰라요? 엄마는 걸레를 헹구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사람은 다 누군가의 가족이니까.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어요. 근데 나는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 그래서 어려운 거야. 엄마의 말투는 담담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미웠어요. 저녁 장사 준비를 하며 나는 혼잣말했어요. 세상은 냉정해야 돌아가. 엄마는 내 뒤에서 들었는지 말없이 불을 낮췄어요. 솥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그 냄새가 유난히 따뜻했어요. 따뜻한데 마음은 더 추웠어요. 그날 밤 나는 장부를 정리하다 울컥했어요. 장부 맨 아래 적힌 글씨. 오늘 외상 6,000원. 엄마의 글씨였어요. 그 글씨가 이상하게 곱네요. 미워하려고 했는데 미워지질 않았어요. 다음날 새벽 엄마는 장을 보러 나섰어요. 나는 식탁 위에 빈 그릇을 봤어요. 그 노인이 쓰다듬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손바닥 자국처럼 희미하게. 정말 내일 올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게 기대였는지 걱정이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엄마는 돌아와 장바구니를 정리했어요. 오늘은 콩나물국 끓일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손등에 붉은 상처가 보였어요. 엄마, 그거 언제 났어요? 괜찮아. 칼이 조금 미끄러졌어. 병원 가요. 병원보다 바쁜 게 많아. 그 말에 또 화가 났어요. 나는 주방 수세미를 3개 짜며 말했어요. 착하게 살면 뭐가 남아요?
엄마는 창밖을 보며 웃었어요. 그냥 마음이 남지. 그 말이 허공에 맴돌았어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점심 무렵 식당 문이 열렸어요. 그 노인이 다시 왔어요.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날 밥값이에요. 늦어서 미안해요. 엄마는 손사래를 쳤어요. 됐어요. 다시 오셨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나는 속이 뒤집혔어요. 엄마. 엄마는 나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 나는 그제야 그 노인의 눈가를 봤어요. 고단한 주름, 미세한 떨림,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눈빛. 그 눈빛이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노인은 꾸벅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저녁 무렵 엄마는 말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네. 나는 물었어요. 정말요? 외상도 있고 장사도 안 됐는데요. 그래도 사람을 믿었잖아. 그게 좋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창문 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식당 불빛이 골목을 비췄어요. 나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엄마는 세상을 믿고 나는 세상을 의심한다. 그 차이 하나가 우리 모녀를 갈라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엄마의 믿음이 조금은 부러웠어요. 며칠째 손님이 없어요. 의자 위엔 먼지가 내려앉았네요. 밥솥은 반쯤 비어있고 국은 식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장부를 펴놓고 웃어요. 괜찮아. 내일은 좀 나을 거야. 그 말이 믿음 같기도 하고 체념 같기도 해요.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소리마다 가슴이 쿵쿵 내려앉아요. 재료비, 공과금, 카드 이자. 모두 합치면 한숨이에요. 이러다 정말 망해요. 엄마는 손바닥으로 장부를 덮어요. 망해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 말이 날 더 화나게 해요.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가게는 조용해요. 밖에서는 트럭 소리만 지나가요. 나는 물컵을 쾅 내려놓았어요. 엄마, 이제 착한 척 그만해요. 사람들이 다 이용해요.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불을 줄이며 국을 저어요. 국자에 묻은 김이 허공으로 퍼져요. 그때 우편함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재개발 구역 통보서. 검은 글씨가 칼처럼 보였어요. 나는 종이를 들고 소리쳤어요. 봐요.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엄마는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이것도 지나가. 뭐가 지나가요? 집도 가게도 다 없어질 텐데. 그래도 사람은 남잖아. 그 한마디가 너무 무책임하게 들렸어요. 밤이 되었어요. 불 꺼진 가게 안에 냄비 하나가 남았어요. 그 안엔 국물 조금, 고기 2점. 엄마는 그걸 덮으며 말했어요. 내일도 손님 오겠지. 누가 와요, 엄마? 아무도 안 와요. 그래도 기다려야지. 나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엄마는 왜 늘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세상이 변해도 밥은 그대로야. 그 말에 웃음이 터졌어요. 그 웃음은 슬펐어요. 다음 날 아침 식당 문을 여니 바람이 차요. 엄마의 손끝이 갈라져 있었어요. 엄마, 손 좀 쉬어요. 괜찮아. 익숙해. 그 말이 또 익숙해요. 익숙해서 더 아파요. 그날 오후 손님 한 명이 들어왔어요. 도시에서 온 중년 남자였어요. 이 근처 곧 철거된다던데요.
엄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밥 드시러 오셨잖아요. 그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가며 말했어요. 착하게 사시면 손해만 보실 텐데요. 엄마는 그 말을 그냥 흘려보냈어요. 나는 속에서 뭔가 터졌어요. 엄마는 왜 아무한테나 웃어요? 세상은 우리를 웃음값으로 부르잖아요. 그래도 웃어야지. 안 그러면 삶이 써.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았어요. 나는 그 뒷모습이 너무 작게 보여서 괜히 더 크게 화냈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장부 위엔 수입이 0원이었어요. 나는 그걸 보고 울컥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문 닫자. 닫으면 뭐 해 먹고 살아. 아무거나 해요. 사람 너무 믿지 말아요. 엄마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 믿는 게 내일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어요. 그날 밤 나는 몰래 울었어요. 엄마가 자는 방 문틈에서 빛이 새어나왔어요. 엄마는 기도 중이었어요. 오늘도 밥 한 그릇, 누군가에게 따뜻했길.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장부를 찢어버렸어요. 이제 끝이에요. 엄마. 엄마는 조용히 나를 봤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더 무서웠어요. 나는 소리쳤어요. 왜 화도 안 내요? 왜 아무렇지 않아요? 화내면 뭐가 달라지니? 그 순간 울음이 터졌어요. 엄마는 내 어깨를 안았어요. 미경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따뜻할지도 몰라. 나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품이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그때는 너무 아팠어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햇살이 길게 늘어졌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 노인이 다시 왔어요. 지난번과 같은 코트, 같은 모자. 하지만 이번엔 눈빛이 달랐어요. 엄마는 제일 먼저 말했어요. 또 오셨네요. 오늘은 따뜻한 콩나물국이에요. 그 말에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지난번에 외상값을 못 드렸습니다. 나는 얼른 끼어들었어요. 그냥 괜찮아요. 안 오셔도 되는데요. 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노인은 잠시 나를 봤어요. 그 시선이 이상하게 깊었어요. 이런 집이 아직 있다니 고맙습니다. 엄마는 웃었어요. 고마운 건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하지요. 그 말에 노인의 입가가 흔들렸어요. 식탁 위에 김이 올랐어요. 노인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게 3가지 있어요. 나는 무심하게 물었어요. 뭔데요? 배를 채우는 것, 마음을 채우는 것, 믿음을 채우는 것. 나는 웃음을 흘렸어요. 여긴 첫 번째만 해요.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이 집은 3가지가 다 있네요. 그 말에 이상하게 숨이 막혔어요. 노인의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어요. 하지만 손톱은 단정했어요. 낡은 시계는 값이 나가 보였어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가난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눈치도 못 챈 듯 말했어요. 국이 식어요. 어서 드세요. 노인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식당 안을 채웠어요. 노인이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또 오신다고요? 예. 이번엔 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엄마는 한동안 문을 바라봤어요. 사람은 겉으로만 봐선 몰라요. 나는 팔짱을 꼈어요. 저 사람 뭔가 수상해요. 수상한 게 아니라 사연이 있겠지. 엄마는 왜 그렇게 쉽게 믿어요?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말이 내 마음에 이상하게 걸렸어요. 그날 저녁 나는 창문에 비친 불빛을 봤어요. 불이 가게 유리 위에서 흔들렸어요. 엄마는 조용히 밥을 짓고 있었어요. 솥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나는 장부를 보다가 물었어요. 엄마 진짜 믿어요? 그 노인 밥값 낼 거라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지. 그 말이 너무 평온해서 답답했어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어요. 노인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건 약속의 일부입니다. 엄마는 손을 내저었어요. 됐어요. 마음만 받겠어요. 노인은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이건 돈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자세가 진심 같았어요. 나는 괜히 불편했어요. 감사하단 말 요즘 세상에 너무 싸요. 그 말에 노인이 나를 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날카로웠어요. 마치 무언가를 꿰뚫는 느낌이었어요. 아가씨, 세상이 변해도 진심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이 내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요즘 세상에 진심으로 살면 손해봐요. 그럼 손해를 보겠네요. 그의 대답이 빠르고 단단했어요. 엄마는 미소 지으며 봉투를 다시 내밀었어요. 다음에 오셔서 식사하실 때 그때 쓰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엄마는 창문을 닦았어요. 내일은 날씨가 좋겠네.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좋긴 뭐가 좋아요. 가게는 곧 철거인데. 그래도 내일은 오잖아. 그 말에 대꾸할 말이 없었어요. 밤이 깊었어요. 엄마는 가게 불을 끄며 말했어요. 사람은 시험을 치르듯 살아요. 하지만 답은 늘 마음에 있어요.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어요.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지금 내 마음엔 답이 있을까? 해가 기울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네요. 골목 끝에 검은 세단이 멈췄어요. 식당 앞에 낯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문이 열리고 그 노인이 내렸어요. 오늘은 코트도 다르고 걸음도 단단했어요. 뒤에는 두 사람이 따라왔어요. 비서처럼 보였어요. 나는 놀라서 굳었어요. 엄마는 평소처럼 웃었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밥 드시러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오늘은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가 모자를 벗었어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뉴스에서 본 얼굴이었어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 김인수.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고 깊었어요. 그날 밥 한 그릇이 제 마음을 데웠습니다. 엄마는 놀란 눈으로 그를 봤어요. 아니, 회장님이 왜? 저는 사람을 시험했습니다. 그 말에 내 머리가 하얘졌어요. 돈이 없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을까?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엄마에게 향했어요. 그날 당신의 밥이 제 인생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초라한 옷, 낡은 시계, 이상한 말투. 그건 연극이었어요. 시험이었어요. 엄마의 선함을, 세상의 양심을 보는 시험.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저 밥을 한 그릇 드린 것뿐이에요. 그 밥 한 그릇이 저를 바꿨습니다. 노인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새가게 계약서입니다. 엄마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너무 큰데요. 이건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라니요. 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충분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게 이 나라의 희망이니까요. 나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 나 미안해요. 엄마는 내 얼굴을 바라봤어요. 왜 울어요? 내가 엄마를 몰랐어요. 세상을 너무 믿지 말라고 했던 내가 바보였어요. 엄마는 내 손을 잡았어요. 세상을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사람 하나쯤은 믿어야 살 수 있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이곳 이름을 제가 하나 제안드려도 될까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양심이 담긴 밥상집. 그날 저녁 새 간판이 걸렸어요. 검은 나무판 위에 흰 글씨. 햇빛이 스치자 그 글자가 반짝였어요. 엄마는 간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양심이라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 그 뒤로 손님이 늘었어요. 소문이 퍼졌어요. 착한 식당이래. 밥이 사람 마음을 녹인다더라.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나는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주방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밥은 뜨거울수록 맛있어요. 그 말에 다들 웃었어요. 식당 안이 따뜻해졌어요. 저녁 장사 끝나고 불을 끄는데 엄마가 나를 불렀어요. 미경아. 네, 엄마. 오늘도 잘했어. 엄마가 더 잘했죠. 아니야. 내가 울었잖아. 그 울음이 세상을 조금 바꿨을지도 몰라.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이제 나도 밥 짓는 거 배우고 싶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은 마음으로 짓는 거야. 창문 밖에는 별빛이 내려앉았어요. 식당 유리에 그 빛이 스며들었어요. 간판 글씨가 은은히 빛났어요. 양심이 담긴 밥상집. 그 이름처럼 따뜻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착한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이런 순간이겠지.